1번이 좀 어색하지 않냐 얘들아? 뭐가 어색하냐?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도함수가 봤더니 도함수가 좀 끊어져 있어 저렇게. 그죠? 이걸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저런 거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요 마이너스 1에서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굳이 연속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연속일 필요.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f'x는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지만 평균 변화율들의 극한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부터 쭉 이어지고 이런 애들은 다 극한값들이 다 모든 실수 여기서 다 존재하고 어디서만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1에서만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뭐가 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여기 얘가 지금 양수들이야. 그래서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해. 이렇게. 그랬다가 0 되는 값들 기준으로 그냥 있을게요. 0 되는 값.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양수까지 나왔다 갑자기 음수 되지. 근데 여기서 뭐가 돼야 돼? 미분이 불가능해.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야 돼. 그냥 빼족하게 내려. 그랬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어지는 극한값 존재하니까 부드럽게 증가, 멈췄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 우리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린 다음에 여기서 빼족점이 보여야 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프라임 x의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하지만 이거 무슨 값이라고 해? 이거 극대값이에요. 이거 극대값이라고 해. 알겠지? 이거 극대값이야. 증가하다 감소하면서 생긴 값은 무조건 다 극대값이야. 미분이 가능하고 할 필요는 없어. 극대값에서 정의가, 수학의 정의가. 자, 됐어.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1부터 a 플러스 2분의 3에서도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구해라.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양수인 부분들만 찾으면 되고, 거리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2분의 1부터 a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몇이야? 1이지 1. 그럼 만족하는 정수 a 값 구하는 거 맞아요? a가 마사여봐. 열린 구간이니까 상관없지. a가 마사야. 그럼 돼? 마3도 돼? 마3부터 마3 여기 반절부터 이만큼이니까 마2면 돼? 안 돼? a가 마2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여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여기까지지 않겠어? 마이너스 0.5까지 2분의 1까지. 그럼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해버리는 값이 생기지. 그럼 마2는 안 되겠네. 마1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또 양수인 범위가 생기지.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또 음수인 범위들이 생기니까 안 돼. 마이 0 되죠. 1 되죠. 2도 되죠. 3도 3이면 요만큼부터 요만큼이니까 안 돼. 맞아? 요 거리가 1이니까. 4는 요만큼 되고까지가 안 돼. 5도 요만큼부터 안 돼.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마3, 마3, 마2. 마4, 마3. 마2도 안 됐고, 마1도 안 됐고, 0, 1, 2, 3도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마3, 마3, 0, 1, 2. 몇 개? 5개 나와.
정수 하나씩 집어넣어보면서 양수, 음수 되는 값들 다 양수 나오는지 찾아내시면 됩니다. 3번 해보세요. 분모 문제는 꼼꼼하게 풀어야 돼.
fx의 도함수 프라임 x가 여러분 책 보세요. 문제가 좀 안 돼. x 빼기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fx가 x 플러스 a고 x 빼기 b, x 빼기 3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얘가 좀 그나마 좀 착한 게 a랑 b가 양수이면서 b의 크기까지 정해줘졌어. 그러면 도함수 프라임 x, 요게 f 프라임 x지.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요렇게 생겼을 거야. 능력되는 값이.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녀석이니까 우리 프라임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프라임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리지 않아도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해야 된대. 감소. 맞아? 그럼 감소하려면 프라임이 뭐가 돼야 돼? 음수여야 돼. 이 프라임 x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이 구간이 여기 있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마이너스 1부터 뒤쪽으로는 다 음수 나오니까 감소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프라임 x가 음수가 되는 값. 그러면 2랑 5에서도 감소해야 되니까 2랑 5 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음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또 5여야 돼. 그래야 2랑 5 집어넣을 때 음수 나오니까 프라임 x. 4차식 그리지 않아도 돼. 프라임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가 구멍 뚫려 있어도 열보다 왼쪽에서는 다 음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등호 붙여도 상관없어요. 등호 붙여도 상관없어. 열린 구간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는 2보다 뒤에 있구나. 근데 구멍 뚫려도 상관없으니까 등호 붙이면 돼. 여기 구멍이 이렇게. B가 2여도 2보다 큰 쪽에서만 다 음수 나오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3B는 5보다 크구나. 근데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 붙여도 돼. 그럼 A는 1이고 B는 2보다 작거나 같은데 B는 3분의 5보다 커지니까 얘네들이 만족하려면 B는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기고 A는 A 따로고 B는 B 따로 해. 여기도 원래 제대로 쓰려면 이거지.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A는 최대값이 나와야 돼. 분모는. 분자는 최소값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 된다. A분의 B의 최소값 3분의 5. 3번. 네, 5번에 보세요. 얘들아, 오늘 이제 선생님들도 스터디 같은 걸 하거든. 같이 일찍 모여서 같이 어디까지 공부해오자 해서 같이 막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니까 과제를 안 해오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학 문제집을 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학 문제집을 풀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수 라이트센을 푼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주주주. 근데 여러분 수학을 떠나서 수학에서 특히나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수학 공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은 이제 수학 공부 이런 걸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는 미분 문제네, 이거는 뭐 삼각함수 문제네, 이거는 뭐 수열 문제네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느에 관련된 어느 단원에 있는 문제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죠. 시험 문제를 전범위로 깔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거 막 미적분까지 해서 전체 문제를 한 50문제를 줬어. 그러면 이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 파트 문제고, 이거는 나머지 정리 문제고, 이거는 미분, 이건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막 다 골라내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그것 때문에 빡센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을 보면 이건 이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건 이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요. 근데 G2 고등 설명회나 어디 고등학교 설명회를 갔을 때도 우리 G2에서 센을 안 써요. G2 고등반에서. G2 고등부는 센이라는 문제집을 안 써. 그러니까 당연히 라센 같은 것도 안 쓰겠지. 라센은 쓸 수가 없어. 안 그러면 그 라센을 쓴다는 얘기는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내신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나마 좋은 문제집이 센인데 왜 센을 안 쓰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서 정해주지. 야, 로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럼 니네가 여기 이렇게 풀면 로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찾아. 이거 그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죠. 나는 로그함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대칭이동 파트야? 그러면 x축 대칭도 평행이고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학 문제집을.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숙제를 여기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냈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풀잖아. 가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더 좋지.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 공부해. 이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숙제를 다 못해야도 5장에 6장 숙제를 냈는데 3장을 똑같이 풀어왔는데 세로로 푸는 친구들은 딱 반절밖에 못 풀어. 그리고 요 뒤에는 보질 못해. 근데 가로로 푸는 친구들은 반절을 풀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있죠. 고등 가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숙제를 못 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너희가 지금 그대로 하듯이 만약에 선생님이 3페이지 숙제를 냈는데 여기 1페이지만 숙제한 녀석이랑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냈는데 옆으로 쭉쭉쭉 풀어서 위에 있는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요런 거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얘 64번 풀고 그냥 67번 풀고 65번 풀고 68번 풀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지. 끝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세로로 풀지 말고 가로로 풀어내야 돼. 풀면 좋아. 가로로 풀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시험 볼 때. 아니 공부할 때. 문제집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미적분 1등급 만들기도 앞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친구들. 어차피 다 풀면 괜찮아. 다 풀면. 숙제 다 해오면 괜찮은데 다 해오는 친구들도 이번 이제 쭉쭉쭉 세로로 풀지 말고 한번 가로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푼 친구들의 성취도가 좀 많이 좋더라 이번에. 수능 파트에서. 이번에 100점이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쉽긴 했는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푼 친구 찍어서, 그러니까 막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00점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풀이가 되게 완벽해. 29번, 30번, 21번, 20번 필러 문제들.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다며. 모든 문제집들 가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미적분까지 선행이 끝났으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집을 고를 때도 최대한 단원이나 이런 설명들이 없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개념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예제 있고 밑에 유형 문제도 2문제, 3문제씩 있잖아요. 근데 유형 문제, 그 예제 선생님이 풀어주고 밑에
가장 처음 나온 문제는 위랑 위가 똑같아. 푸는 방법이나 이런 숫자만 바뀐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아예 다른 문제야. 개빡센 문제. 그래서 선생님은 덕현님이 좀 좋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게 하시는. 처음 배우거나 공부할 때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요새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하면 숙제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좀 가로로 푸세요. 선생님 그래서 홀수분만 내고 짝수분만 내는 것도 그런 거긴 하거든요. 이게 단원별로 나와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니까 대부분 옥차별로 나와 있는 거라 띄엄띄엄 푸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의식이 있거나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추천합니다. 선생님. 5번 해보세요. GT 그래프 그리면 더 좋겠다. 안 되나? GT라는 식을 쓰면 더 좋겠네요. 어. 어, 왜 늦었어? 도서관에서 잠들어버려가지고. 어? 도서관 잠들어가지고. 어. 잠들어 버렸어? 저런. 괜찮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142 페이지) 5번. 해볼까? 나왔어?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 줄게. 좋아. 근데 공식 써야 돼. 5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야 돼요.
이거 볼게요.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과 t, t 세제곱 마이너스 1과 위의 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1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그럼 gt는 이거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과 t, t 세제곱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절대값 2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요렇게 생긴 것. 이렇게. 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절대값은 좀 이따 보자. 여기 좀 상스러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2를 집어넣으면 마팔 4, 4. 조립제법이 성립하네. 마이 0, 2, 4.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꺼내면 t 마이너스 2 t제곱 2t 2 이렇게 생깁니다. 미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은. 자, 그럼 능력되는 값 2 하나 생기고요. 요거 편별식 쓰면 1 빼기 2니까 능력되는 값이 없다. 그럼 이 3차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능력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요. 여기서 2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근데 뭐예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감소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누구야? 요 그래프. 요 그래프래. 이해됐어? 요 그래프에 우리는 GT는 절대값을 그은 거고요. 그럼 x축 아래 위로 올라올 텐데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루트 5분의 1. 상수가 곱해져 있지. 루트 5분의 1이.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값이 조금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 모양에는 변화가 없고 값들이 조금 내려져서 조금 퍼지는 거예요. 조금.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작아져야 돼.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 여기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얘가 좀 더 날카로워지고 1보다 작은 수, 0과 1 사이에 있는 좀 작은 수를 곱하면 얘가 좀 퍼진다고, 살이 찌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그냥 홀쭉해지고 넙대대해진다. 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봐도. 그러면 뭐에서 2라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기죠. 절대값 때문에. 그럼 보자. 함수 GT는 쭉 이어져. 연속 맞아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는 0 말고 다른 극소값을 갖습니까? 0, 이거 0이라는 극소값 하나 갖고 다른 극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죠. 이거 틀렸어요. 어? GT 떴잖아. 잘못했어. 미안. 그래프 완벽하게 그려야 되겠네. 요거 미분 때릴게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 생기네. 얘가 능력되는 값이 미안해요. t제곱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니까 t는 뿔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능력되는 값들이 생깁니다. 그럼 gt 다시 그릴게. 미안해. 미분을 안 하고 들었더니. 요 그래프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부터 루트 3분의 2까지 있고 요거 미분되는 게 이거야. 요거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그래서 이쁘게 내려.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겨요. 근데 몇 넣었을 때 여기 이 그래프 2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2는 여기 있죠. 여기 2. 그럼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그은 거니까 얘는 우리 그래프 G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죠. x축 아래에 있는 거 올려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확인하면 돼? 여기에 극소값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극소값이 뭐인지 봐야 돼. 0이 아닌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극소값이 0, 여기서도 극소값이 생기고 여기서도 극소값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는영되는 값이 얘들아 는영되는 값이 여기서 뭐밖에 없었어? 2밖에 없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보면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0인지 아닌지만 중요한. 그래서 미안. 그래서 극소값 여기서도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하나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우리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절대값을 빡 걸면 올라오고 올라와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때는 또 애매하죠. 극소값 3개가 생기는데 그 극소값 3개가 다 능력되는 값이. 맞아? 이해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은 안 돼. 그러니까 이 값을 넣어보자. 여기다. 여기다. 극소값 0이 아닌 극소값을 가지려면 우리가 처음 그래프 그린 것처럼 이런 그래프였어야 해. 그래야 극소값 얘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극소값이 x축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극소값은 극대값으로 바뀌면서 여기 빼족점들에서 극소값 0인 애들밖에 안 생겨.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3분의 2에 루트 3분의 2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4 양수 나오죠. 얘네들이 계산해봤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루트 3분의 2 플러스 4인 거잖아. 얘 1점 몇몇이고 얘는 1보다 작은 애 4를 넘을 수가 없지. 루트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따라서 우리 그래프는 요렇게 생겨. 요게 확정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닌 극소값이 생긴다고 확신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요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얘 올라가면서 극소값이 0인 거 3개 생기면서 디귿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기까지 확인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그림 그려보시고 7번 해보세요.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기억 안 나겠지만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극소값을 갖는 모양은 이거밖에 없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아니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밖에 없어. 4차 함수는 이 모양이. 4차 함수가 이 모양이 되려면 극값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f'x는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져야 돼. 프라임 x가 3차식이 0 되는 값이 3개 있어야 돼. 그것도 다 달라야 돼. 왜? 극값들이 3개가 생겨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막 그래프를 그렸었어. 함수가 대값을 가지려면 저 모양밖에 없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져 프라임 x가 능령되는 값이 3개 생겨요. 그 능령되는 값 3개는 다 서로 달라야 합니다. 3차 함수 근 3개 있는 거 하나씩 다 그려봐봐. 그러면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 또 늦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든 또 자다가 늦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개별 면담을 해야 해. 알겠지? 1시간만 푹 자고 와. 늦지 말고. 어렵지. 야, 극대값이 10인데 극소값이 마사밖에 없대. 근데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럼 극소값이 이렇게 생긴 애도 있는데 극소값이 원래 두 개 있어야 하는데 극소값이 마사밖에 없대. 그럼 둘 다 뭐란 얘기야? 마사란 얘기 아니야? 까지 이해돼? 4차함수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녀석이 극대값을 가지면 극대값 하나 극소값 두 개인 그림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러면 내가 아는 그래프에서 극소값은 두 개인데 이 그림인데 얘랑 얘가 극소값인데 얘네들이 값이 다르면 극소값은 마사랑 어떤 값이 또 생겨야 되는데 우리 나조건에서 극소값은 마사밖에 없어. 그럼 얘네 둘 다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x 값이 몇이야? 극대값이 4야. 극소값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 이때 x 값을 베타라고 잡을게요. 근데 이 값도 마사고 이 값도 마사라면 그러니까 식을 써야 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요게 힌트야.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이 4차 함수가 y는 마사란 녀석과 이렇게 만나. 알파에서 베타에서. 그럼 식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를 fx라고 하면 fx랑 마사가 만났어. 알파와 베타에서. 어떻게 만났어? 접했어. 그럼 식 쓸 수 있잖아. 만나면 뭐 한다나? 갖다 놓잖아. 갖다 놓았을 때 값이 알파랑 베타야. 근데 뭐 해야 돼? 접했어. 접하면 뭐였지? 완전 제곱식 아니었어. 여기가 이제 나와야 돼. 그럼 끝나. 상가 되게 쉽게 나와. 식 써봤어. 이 식까지 나와? fx랑 y는 마사가 만났는데 그냥 극대값 둘이가 똑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로. 그러면 fx 플러스 4라는 값은
제곱 베타 제곱. 근데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이 개수도 변하지 않아. 미지수 2개 나왔으니까 식만 2개 쓰면 되겠다. 그지? 뭐 있어? F4가 12다 라는 식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F4가 12다. 또 뭐 하나 쓸 수 있어? F'4가 몇이다? 0이다. 그럼 알파와 베타라는 식 2개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썼으면 여기 부장님한테 사탕 받았어? 이제 슬슬 연습장이 좀 필요할걸요? 뒤쪽으로 갈수록 식이 많아져서요. 그래프도 계속 그려야 되고 슬슬 준비하세요. 아니면 뭐 A4 용지에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거기다 풀던지. 적부 들어가면 적분 계산이 좀 되게 길어요. 있으면 좋습니다. 해볼게. 같이 한번 해보자. 요 그림까지는 이해됐고 요 C까지도 이해가 되면 여기가 좀 빡세긴 하지만 네, 플러스 4를 빼기 4로 바꿀게요. F4는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4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고 그 값이 C다. 그러면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4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6이다 인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거 하나. F 프라임 X 쓸까요? F 프라임 X는 이렇게 써도 될까? 얘도 되고. 왜냐면 알파와 베타 4에서 0된대요. 아까 우리 그림을 또는 여기에서 쓰면 40원은 0밖에 안 나오니까 요 녀석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디 있어? fx 여기 요거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2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였어. 마이너스 4였어. 그럼 여기서 이제 F4를 F 프라임 4를 집어넣을게요. 똑같은 걸 집어넣었는데 여기가 제곱이 이게 이렇게 돼. 그럼 결국엔 이 친구가 2에 4 마이너스 알파에 4 마이너스 베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럼 묶어서 4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베타 0 나와. 그러면 알파 집어넣어. 알파가 4는 아닐 거 아니야. 맞나? 우리 아까 그림에서 베타도 4는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면 4 넣었을 때 우리 아까 그림에서 얘들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4, 여기가 베타니까 알파나 베타는 절대 4가 될 수가 없어. 우리 그림에서 알파랑 베타 잡은 게. 그럼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절대 0이 아니야. 알파랑 베타가 4가 아니야. 그럼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어야 돼. 베타가 8. 얘가 0 돼야 돼. 그럼 베타가 8 빼기 알파여야 돼.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베타 대신에 8 빼기 알파. 그러면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 대신에 4 마이너스 8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16이다. 베타 대신에 8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16이고 뭐 제곱이는 때 마이너스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알파 빼기 4의 4제곱이 16과 같아요 라고 쓸 수 있겠죠.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나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4는 풀마 2 나오고요. 알파는 넘기면 6도는 마 2 나옵니다. 6도는 2 나옵니다. 그럼 우리 그림에서 알파는 4보다는 뒤에 있으니까 이 알파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베타가 6이어도 되고 저기 우리 잡은 거 저기 알파에다 2 집어넣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fx는 x-2의 제곱 x-6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3 집어넣어서 f3값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고요. 9번도 해볼까요? 고민만 해봐.
기억은 그냥 옆에 관리 그래프나 기억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억 관리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씩만 그려볼까요? 이거 개빡센데. 기억의 발레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여기가 x는 a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a에서 극대값 같죠? 여기가 x축. 그럼 절대값 걸으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a에서 무슨 값을 갖습니까? 극소값을 갖게 되는 것도 생기죠. 그 기억 탐구. 기억의 발레 찾는 게 이거예요. 니은 얘들아, 요게 뭐 의미하는지만 먼저 생각해 볼까? 이게 뭘까요? F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Y는 절대값 X. 아니, F에 절대값 X.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그렸던지. 이게 뭐였지? Y축의 오른쪽 그래프만 그리고 대칭시켰던 거 기억납니까? X에만 절대값 붙어있던 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y는 fx라면 노란색 y는 f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렸냐면 y의 오른쪽 그래프만 해서 이렇게 따서 그린다고 했었어. 이게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y는 f의 절대값 x 빼기 a의 절대값. 요 말은 무슨 말일까? 절대값도 떼고 보면 뭐야? fx를 x축으로 얼마큼? a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거기다가 x를 대한 거니까 우리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똑같이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y는 f의 x 빼기 a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요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당긴 것도 되고 맞니? 또는 이 y축이 요렇게 뒤로 a만큼 간 거랑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프를 없는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y축 평행이동할 때 x축 이동시켰던 거 기억납니까?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했어. 그럼 y축이 여기로 됐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얘인 거니까 얘를 y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x축 a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만큼 대칭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해봐, 니요. 발레 찾아보세요. 디귿이 답이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계속 생각해봐. 지금 A에서 극대값을 가져.
안 된다는 것부터 알려줄게. 니은이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어떤 그림이면 안 될까? A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아니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X에서 A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되면 0에서 극대값 갖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라면. 이음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하나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는 a, 여기가 x는 a. 얘를 x축으로 a만큼 f의 x 빼기 a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x는 0이라는 직선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요렇게 있을 때 x 빼기 a라는 녀석은 요걸 x축으로 뭐 똑같은 직선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x는 2a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원래 있던 y축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양수라면 x축으로 a만큼 땡기는데 a가 양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y축이 더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얘들아 x축으로 a만큼 이게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fx를.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프가. 그럼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y축이 뒤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꾸로 그 그래프 하나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한번 그려보고 a가 0일 때도 한번 그려보는 건데 a는 0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런 그림. 자, 좀 이따가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 있어. 그 학력 평가